이거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모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젓가락 발언 이제 대선 3차 토론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2030이나 여성 표심에 혹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각 당 스피커분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최민 기자님 네. 순서를 어느 순서대로 한번 이거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 쪽부터 해야죠. 당사자 얘기를 먼저 들어야죠. 당사자? 그게 당사자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그 1등인 후보부터 이제 하는 게 맞죠. 지지도 순위로. 네네 그렇죠. 왜? 그런 식으로 간다고? 여기 당사자가 있나요? 저는 어떤 이준석 후보도 뭐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공격을 네.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죠. 네. 그 중립진에는 제가 먼저 할까요? 해보세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토론을 보다가 이제 그 토론이 있기 전에 그 뭐 젓가락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 발굴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그 이동호 씨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물이나 이슈를 불러일으킨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라든가 그 후보들한테 특히나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온 곳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분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민주노동당 기준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방송을 본 게 정확하다면 권영국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했죠. 이재명 후보도 답변을 기피했고요. 저는 사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지금 드러난 사실인데 지금 이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마치 지금 언론이 지금 뭐 이준석 후보라든가 혹은 언론이 이 사태를 대하고 있는 태도라든가 그 프레임을 보면은 이준석이 그 말을 했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사 그 자리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공당의 기준을 물어봤던 것인데 그 마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처음 꺼낸 것처럼 이준석 후보 여성관이 정말 뭐 쓰레기인 것처럼 몰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니 이건 어떻게 도둑놈을 욕하지 않고 도둑놈을 가리키는 저 사람이 도둑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욕하는 이 사회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히나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그분을 잘 몰랐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꽤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적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기준과 또 그 민주노동당 그 공당의 기준으로서 꾸짖을 건 꾸짖고 또 호되게 말을 할 건 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이 민주당 후보, 유력 대선 주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들이 보였던 행보와 가장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외쳤던 여성 인권은 다 무엇이고 뭐 페미니즘 지금 뭐 여성 단체들 정말 많이 있는데 이동호 씨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준석한테 가서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황당합니다. 약간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젓가락 자체는 맞는데 그 남녀가 다르지 않냐. 그 다음에 그 의학 용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도와 또 이렇게 또 그게 좀 다르지 않냐. 예?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디테일을 따져서 우리가 네.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이동호 씨가 문제가 된 발언이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공개된 그 자료를 보면은 이동호 씨가 뭐 도박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통매움에 관련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게 단지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우리가 디테일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피디님이 노밖으로 이거 올려버리셨네. 올려주나요? 예. 이건 뭐 어차피 피의 사실이 아니라 이미 뭐 형이 확정이 된 거죠. 벌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일신문 측에서 책임지는. 뭐 알아서 그 노란 하시겠죠. 딱지 자꾸 무서워야죠. 제가 발언을 자꾸 축소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언론이잖아요.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직접적 타격을 네.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거 제일 같은데. 많이 받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중에 많이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고 네. 이게 그 피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짧게.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를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발언의 당사자, 저 가해자인 이동호 씨가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정말 부적절한 발언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느낀다라고 해서 반성을 하는 한 줄이라도 그 기미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준석 후보 30년 동안 따라다닐 거다. 이동호한테 따라다니는 딱지가 왜 이준석한테 따라다닙니까?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태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타당의 후보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 말든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걸 왜 이준석이 사과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든든하시겠어요. 여기 앉으셔야 될 거.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인데 핀트를 전혀 잘못 잡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한 적이 있나요? 옹호한 뭐 단 하나의 사례라도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2021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일, 이준석 후보 당시 당대표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미 불거졌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16일에 입장문을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도박도 했고 사이트에 가입해서 부적절한 글들도 많이 올렸고 다 반성한다. 정말 내가 아비로서 잘못했다. 잘못 교육한 탓이다. 아들에 대한 그런 뭐 재발이나 이런 걸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반성하는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고 싶었으면 토론회에서 2021년 12월 16일에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 유효합니까? 그 답을 뭐 얻어내든가, 아니면 그 입장을 유효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다른 사건의 뭐 그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때의 기준은 그때는 그랬다고 말했으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른 뭐 진보 인사의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냐면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발언을 뭐 했다고 하는데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재명 이름 안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검증이라고 했죠.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발언을 얘기한 거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 문제됐을 때는 난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발뺌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검증, 후보자 가족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 굳이 그 공중파 모든 가족이 보는 그 TV 토론에서 얘기할 필요가 굳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들추기고 싶었으면, 다 들춰내고 싶었으면은 다시 그냥 그 사건, 그 사과하셨던 그 내용 그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굳이 그 불편한 단어, 그 들으면은 불쾌한 단어를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여성 혐오가 됐든 남성 혐오가 됐든 누군가를 혐오하는 표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했고, 혹시나 그런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서 뭔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피해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지,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들춰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발언, 그런 글 올리는 거 여성 혐오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100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처벌 받아야죠. 저는 약식 기소로 500만 원 제가 제 기준에는 이거 이 정도밖에 처벌을 안 받는 수준인가? 진짜 더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약식 기소를 했으니까. 근데 또 약식 기소로 해서 저희 당에서 이제 그 허위 사실로 건 거는 변호사님 계시니까 더 법적인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약식 기소는 결국 재판으로 안 넘어간 거고, 이런 내용 내가 이거 다 잘못 따지고 사실관계 따지기 전에 그냥 그 벌금 받고 끝내자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재판으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뭐 재판 내용, 그 뭐라고 하죠? 범죄 사실 일람표, 아까 우리 봤던 거, 거기에 있는 사실 그 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재판부에서 이걸 100% 팩트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뭔가 판결을 내려준 건 맞는데 그거에 하나하나 이거 팩트 이걸 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식 기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는 또 허위 사실, 이거는 100% 아들이 했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했다고 또 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법적 절차를 그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에 서로 고소고발이 막 이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권영국 후보도, 그리고 아까 그 또 김근혁 보좌관님이 권영국 후보 괜찮게 봤는데 답변을 피했다고 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그 뒤에 백불이나 이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그런 표현 아주 잘못됐고 비판한다,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생방송 토론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땡땡 신체 표현을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나는 그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분은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도 그 발언 잘못됐다고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 다들 끝나셨으니 이게 쟁점 정리를 해야 돼요. 쟁점 정리가 뭐냐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준석 후보가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한 발언이라도 인용하는 형태로 다소 단어만 일부 바꿔서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옳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지금 지금 범죄 일람표에 공개된 저런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성과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 말을 할 때 손가락이 이준석 후보고 달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가족과 관련된.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사과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네. 당원 이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겸허한 자세로 사과를 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부적절 표현 깊이 사과 어떤 변명도 않겠다. 네, 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언론 백브리핑이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라는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사과를 드리고 있고 저도 개혁신당 대변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을 검증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미 사과 문제고 과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뒤에 덧붙이는 거는 조승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 기자분이 그래서 그 댓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게 맞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발언하시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주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인지 밝혀진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치윤 위원장도 지금 당에서 그 허위 사실을 건 거는 100% 아들이 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걸었다. 뭘 사과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그 발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승래 수석의 말과 장경태 의원의 말과 지금 성치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사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핀트를 또 좀 다르게 잡고 계신데 그 발언 어떤 발언을 했던 여성 혐오 관련 발언을 한 것 부분 아니 그리고 도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사과했잖아요. 근데 지금 허위 사실이란 거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 100%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건데 그리고 그 문장들을 섞어서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뭐 남성성 여성성 바꿔가면서 어쨌거나 다르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발언 그것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돌리지 마시고 아니,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시는 거죠. 이재명 후보 왜냐면 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이재명 후보 아들에게 뭐 물어봤습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물어보시면 되죠.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일단 어떻게 됐든 이 발언을 정확히 이 멘트를 이 글자를 넣어서 했든 말든 그런 거 관련된 연루가 있고 뭐 그중에 뭐 아이디가 지금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두 개나 갖고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엄청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든 두 개든 뭔가 일단은 인정을 잘못을 한 게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사과를 한 거잖아요. 부적절한 그러니까 사과를 가입을 했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발언이 그 주체가 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되고 그 발언이 했다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 자체가 약식 기소로 이루어지면서 이 발언 했고 이 발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안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없으니 민주당의 입장은 결국에는 사과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박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워딩에 대해서 그럼 사과를 한 거냐 인정을 안 하는 거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게 논의가 도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 방송사에서 토론회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지금 범죄 일람표가 저렇게 공개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조승래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문제 왜 들추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뭘 사과한 잠깐만 개입할게요. 오케이 개입. 이동호 씨가 그 말을 안 했나요? 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과를 왜 해요?
그 전에 도박도 했고 일단 그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음. 아이디 그 요게 이동호 씨라는 건 다 인정을 한 사실인데 2021년도에 리버에 이미. 넘김 이기고 네네네. 싶다. 두 개 다 인정을 했나요? 네네네. 그러면 두 개 다 발언한 게 맞겠네요. 네, 두 개 다 그러니까 인정했어요. 저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여의도 사람들이 왜 자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 뭐 이준석 후보도 누구 뭐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거 이게- 나도 너무 야, 힘들어요. 이게 약식 기술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냥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왜 이재명 후보가 아이 그거다 2021년도에 사과한 내용이고 지금도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물어봤으면 되죠.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봤으면 돼요. 네. 그때 21년 때 사과한 거 유효합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준석 아니, 후보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계속 쟁점이 흐려지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던 간에 그냥 핵심만 딱 보면 그 얘기 한 거 맞죠? 네 죄송합니다 끝이거든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강론으로 가는 거죠. 야 이거는 요거고 그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아들이 이거 얘기해서 했어? 네 잘못했습니다. 요 세 가지면 딱 끝나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지. 이게 양당이 저런 거 가지고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저 맨날 사법부 없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소한다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난 이거 이준석도 옛날에 자기 명예훼손 할 것 같은 사람은 수락산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빠따질 하겠다. 그냥 말과 행동으로 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아니 그럼 다들 로스쿨 가지. 뭐하러 여의도에 있어. 그잖아요. 이준석 후보 법적 조치한다 그래. 이 뭐 문제에 법적 조치한다 관련해서 했잖아. 어떤 아니 뭐 애들 다 내리라고 했- 댓글 다 내리라고 그건 안 되지.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난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상관 안 하거든요. 예. 그 무슨 뭐 극악한 사건들 무슨 뭐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뭐 어린 살인 사건들, 어린 청소년들 뭐 그쵸, 네. 아니 그런 걸 넘어서 어린애들한테 막 했던 그런 사건들도 뉴스에 버젓이 나올 때 아무도 뉴스가 왜 그런 거 얘기하냐. 전혁 씨한테 그건 안 했나요? 근데 이거 표현의 자유도 이거는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뉴스나 저희 방송할 네. 때도 관련된 그런 흉악범죄 다룰 때 단어나 이런 것들 다 절제해서 방송용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 쓰여진 뭐 범죄 도구도 언급하지 않고 다 되게 절제된 방송에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단어 자체가 뭐 범죄에 쓰인 흉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피해자에게 매우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피해 사실 자체를 망가면서 그런 뉴스를 다루죠. 네. 다루지만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다룬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리- 그런 그 댓글 관련 그 혐오 표현 관련 만약에 뉴스가 나왔어도 그 표현 절대 안 쓰죠. 못 쓰게 뭐 되어 그거는 있습니다. 저도 억셉터블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뭐 상호간의 이제 입장은 다 알겠고요. 저는 이쯤에서도 그 짤이 생각나네요. 이게 그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짤 있거든. 저기 있다. 지금부터 오늘 초반부터 좀 빡세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뭐 상호간의 입장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쟁점도 알겠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카리나. 이제 짤 내리세요. 예. 카리나. 네. 카리나 좋아하세요? 카리나가 저 누군지 요번에 알았어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저 이런 심한데. 거 방송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UP 김혜정 이혜정인가? 그때 그 이혜정 좋아하던 세대라서 예. 저는 그 디바 비키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세대지. 이 카리나 저 같은 세대인데. 저 맨 처음에 저긴 줄 알았어요. 그 뉴진스인 줄 알았어 카리나가. 그래서 왜 얘네들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봤는데 에스파더라고요. 최우민 에스파죠. 또 욕 먹겠다. 이 방송의 네.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좀 락커 저는 락커인데요. 락커가 무슨 아이돌 노래 듣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네. 카리나 저도 이렇게 에스파 뭐 이렇게 완전 팬까지는 아니었고 잘 몰랐어요. 그냥 이름 네. 정도만 알았었는데 네. 카리나는 대체 이번에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 카리나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없죠. 그러니까 아니 카리나 왜 이 사람이 씨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카리나 씨는 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아까 개혁신당 대변인님과 우리 임승호 대변인님과 성치훈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법리적인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쟁점 정리가 뭐고 떠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회적인 일반 합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이에요. 이동호 씨가 해당 어떤 성폭력적인 발언들을 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이 아니에요. 인물을 특정지어서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과를 하셨다라고 아까 민주당 우리 성치훈 위원장 하셨는데 사과를 그러면 카리나 씨한테 하셨어야죠. 사과를 그 이동호 씨가 특정했던 그 사람들한테 하셨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사과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 무슨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그때 이동호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혹은 이 정도 사과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2차 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부적절했다 정도로 넘어가고 있으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 사과를 안 했는데 뭔 사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카리나 씨 문제도 결국은 뭐 지금 인스타그램에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2번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고 빨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뭐 너 뭐 우파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가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난리가 났던데. 카리나 우파래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오늘 최우민 욕 많이 먹겠다. 이게 웃을 내용이 아니라니까. 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네. 아니 연예인이 우파를 지하든 좌파를 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랑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저는 뭐 저기 민주당 지지하는 연예인분들 한 번도 욕해 본 적 없어요. 네. 저 김대동 씨 나가서 뭐 이승환 씨 욕 안 했나? 저 노래 잘 듣습니다. 그분 장난친 노래. 겁니다. 네. 김대동 씨 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승환 씨 활동 욕하나 봐요. 아니요. 하시잖아요. 너무 저는 좋아요. 그분의 자유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언제부터 취직 잘된 사회를 만들던가 속이 뻥. 예. 민주당을 지지하면 대단하네. 개념 있는 연예인이고 뭐 깨어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를 지지하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왜 뭐 꼴통보 지지하냐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카리나 씨는 이 해당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피해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렇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인가. 저는 지켜야 되는 대상이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카리나 씨가 피해자 격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뭐 연예인이고 누구고 떠나서 본인이 SNS에 뭘 올리고 말든 간에 그건 그분의 자유인데 이걸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카리나 팬덤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리나 팬 일동이라고 쓴 성명문이 공개가 됐는데 커뮤니티에 여기에다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카리나 팬덤에서. 이거는 1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생각하나요? 아마 네. 그 DC 인사이드의 여자 갤러리. 연예인 갤러리인가요? 거기서 아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게시물 접속하셔서 그분들이 여성 연예인들에게 어떤 수준의 그 글을 쓰는지 한번 보시면 아니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아, 본질이랑 이해가- 상관이 이해가 없고 됐어요. 그 네. 항의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어떤 의도에서 작성됐는지 한번 좀 아니, 아실 수 그게 있을 본질이랑 상관없고 그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자꾸 2차 가해 얘기하는데 1차 가해부터 우린 봐야 되는 거고 네. 1차 가해에서 카리나가 그런 논란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 당연히 알죠. 몰랐을 거라고 보세요 진심으로. 저는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카리나라는 그 가수는 극복을 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검열이 얼마나 심한데 그 아이돌 문화에서 그 회사가. 근데 그런 거는 저는 1차 뭐 2차 가해 뭐 이 얘기하는 거 다 의미 없어요.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피해자가 그걸 억셉트했느냐 이걸로만 우리가 따져야지. 이걸 가지고 뭐 팬덤이 뭐죠? 저는 그거는 되게 의미 없는 오케이. 네, 뒷다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카리나 논란 정확히 다 뭔지 모르시죠? 알아요. 2번 사실. 그것도 아세요? 2번? 네 알아요. 그 옷 약간 입은 거 붉은색 계열 말씀하시는 점퍼 70만 원짜리 입고, 예. 저거 어. 링크 가서 살려고 했다니까요. 전 그거 100만 원 넘어가는 70만 원짜리 원래 보니까. 리셀 가가 계속 붙여가지고. 아. 근데 전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어떻게 카리나님 사진 보면서 옷이 눈에 들어오죠? 전 그 옷에 2번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돌파하신다고? 이렇게 아. 역시 방송쟁이. 아니 진짜 카리나님은 아, 역시 박사. 얼굴 보는 그 얼굴 보느라고 그 옷을 2번 써주면 어때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시는 겁니까? 아, 뭐, 프레임을 또 아 연예인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성적 아니 대상으로 형 가져갑니까? 카리나가 팬이라 그래요. 카리나 국힘이다 사귀시겠어요? 정치적 성향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카리나님과 사귀시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를 전 거부합니다. 카리나님한테 네. 죄송한 이거 얘기, 잘못했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카리나님을 안 다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만약에 그 토론 또 다시 토론을 가면 토론에서 자 아드님도 직접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거는 그런 뭐 저는 그런 정도 문제제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리나님은 더 언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인기가 많구나. 이런 연예인을 방송. 언급해서 팔로- 정치인들이 좋을 게 없습니다. 팔로워가 2,400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예. 우리나라 현재 현전 아이돌 탑 4 중에 한 명입니다. 카리나가. 아, 네. 전 본조비 팬클럽 회장이라. 왜? 본조비 팬클럽 회장이라. 본조비? 본조비는 알고 있어요? 팬클럽 뭘요? 회장인 거? 알지. 아, 그래요? 알아요. 알지. 한국 알지. 내한할 때 제가 그 단체 티켓팅 제가 했거든요. 예. 본사에 전 연락해가지고 했어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젓가락 저희가 이 정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